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들을 좀 모아서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이 많아서 1편, 2편 이렇게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1편은 조금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디스커성 요통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디스커성 요통의 원인이 디스크 내부 손상이라고 했는데 근육 마사지가 약간이라도 효과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어떤 분은 나는 왜 일리악 윙이 아프냐? 일리악 윙은 이 골반 옆쪽에서 만져지는 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두 분의 질문보다 더 이제 그 심도 깊은 백년허리와 백년목의 그 맥을 짚고 있는 질문이 제 이메일로 얼마 전에 왔기 때문에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허리 디스크 손상에도 연관통이 존재하는가? 탈출증이 아닌 허리 디스크 손상이 골반이나 다른 위치에 있는 연관통, 그러니까 탈출증으로 인해서 방사통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연관통으로 딴 데로 가는지가 궁금하다, 그런 이야기죠.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깊은 통찰을 갖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백년목에서 제가 디스크성 목 통증, 디스크 내부가 찢어질 때 그 통증이 눈이나 귀, 목구멍, 가슴, 어깨 축지는 당연히 가는 거고 목, 이런 데로 가는 연관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깨 축지에서 팔로 쭉 내려가는 이 방사통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양상이고, 특히 목 디스크는 다양하게 뻗쳐나간다. 이 부분 보면 3, 4번 디스크 조금 찢어진 것 때문에 턱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사통과 다른 연관통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리는 그럼 허리 가운데만 아픈데 허리 디스크 내부 손상 때문에 생기는 디스크성 통증은 연관통이 없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허리 디스크도 연관통을 발생시키는가요? 대단히 예리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답은요, 당근이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우리가 2번, 3번 디스크가 찢어진 것 같아 내가, 혹은 내 4번, 5번 디스크 오른쪽 뒤쪽이 찢어진 것 같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알아낼 수 없죠. 그 알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연관통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보통 허리 주변에 이렇게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혹은 이렇게 주변 근육까지 아프죠.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손상이 돼서 허리 주변 근육이 이렇게 아픈 것, 그것 자체가 연관통입니다. 그 외에 흔히 나타나는 허리 디스크 손상의 연관통으로는 이 척추 주변근, 그 허리 주변이죠, 한마디로. 이 부분이 제일 흔하고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골, 이 부분, 그 다음에 좌골, 이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그 의자 바닥, 의자 면하고 닿는 그 부분에 있는 뼈죠. 좌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SIS라고 골반뼈하고 천골이 만나는 요 자리, 여기 굉장히 많이 아파하십니다. 이것도 허리 디스크에서 나오는 연관통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리악 윙, 그 부분이 바로 여기죠. 이 부분도 많이 아파하십니다. 앞에서 보면 이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흔치는 않지만 자주 보이는 연관통이 사타구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많고요. 그 다음에 항문 주변이나 회음부 통증도 많습니다. 특히 그 전방전위가 심한 분들은요, 전방전위증이 있으면 허리 디스크가 아주 심하게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손상된 디스크에서 통증이 나올 때 항문 주변이나 아니면 항문 깊숙이 이렇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다 디스크가 찢어지면서 생기는 디스크성 요통, 디스크성 통증이 연관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스크성 요통 때 근육 마사지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뭐냐? 허리 디스크가 손상이 되면 허리 디스크 주변에 있는 근육으로 연관통이 뻗쳐나가게 되고요. 연관통이 나타나는 근육은 뭉치고 아프고 누르면 압통이 생긴다는 게 제 백년목 153페이지 나왔는데,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파인스타인이라는 미국의 UC 샌프란시스코의 UCSF의 그 신경과 의사가 자기 학생들하고 조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극돌기 사이에 있는 인대에다가 아주 고농도 식염수를 주사한 다음에 그 연관통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걸 본 그런,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비윤리적인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만은, 그 실험한 결과가 1950년대 논문에 나왔고요. 그 논문에
쭉 읽어보면 그 고찰의 아주 깊숙한 곳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연관통이 가는 그 경우는 대부분 깊은 압통이 유발되었고 그 근육 속에 깊은 압통이 있으면서 근육 경련, 근육이 뭉쳐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디스커성 요통 때 근육으로 연관통이 가고 그 근육이 연관통을 느끼니까 그 근육이 뭉치고 아프고 누르면 압통이 있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근육을 좀 풀어주면 당연히 연관통이 조금 줄어들면서 통증이 좋아지긴 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치료는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감기 걸렸을 때 콧물을 닦아주는 정도의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성 목 통증 관련해서 로카바도 박사의 TMJ 운동법의 유효성에 관련하여 특관절 장애에 대해서 다뤄주실 수 있으신가요? 해마다 특관절 장애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특관절 장애 환자들이 실제로는 특관절의 문제가 아니고 목 디스크에서 나오는 연관통이라고 봅니다. 물론 특관절 자체에 특관절 속에 있는 디스크가 빠져나오거나 특관절 자체에 관절염이 생기는 특관절만의 문제를 가진 환자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자들 플러스 목 디스크가 손상이 되면서 디스크 손상에 의한 연관통이 턱에서 느껴지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로카바도 박사라는 분의 제가 논문을 얼핏 봤는데 그 중에는 보면 턱관절을 움직이거나 턱관절을 마사지하는 그런 동작도 있지만 맥켄지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턱을 잡아 당기는 그런 목 운동을 많이 시키고 있더군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맥켄지가 예전에 목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턱을 잡아 당기는 이건 춘턱이라는 그런 운동이죠. 그런 운동을 많이 시켰는데 그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턱관절 장애 환자분들은 맥켄지 신전 동작, 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열심히 하면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타는 건 좋은 운동에 속할까요? 대한민국에 자전거를 좋아하고 즐기는 라이더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많이 봅니다. 자전거 탈 때 허리 자세와 장단점 등등을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전거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제가 100년 운동 102페이지에 유산소 운동 자세히 들여다보기라는 챕터에 운동 강도에 따른 유산소 운동을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구는 저강도 운동이고요. 경쾌하게 걷기 가장 기본이죠. 중강도 운동이고 달리기는 고강도. 조깅, 계단 뛰어 오르기 이런 건 다 고강도고요. 그다음에 골프를 칠 때도 카트를 타면 저강도, 캐리어로 끌고 가면 중강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나누는 이유는 운동 효과가 각각 단계별로 이제 따블이 되는 거죠. 중강도 운동 30분 하는 게 고강도 운동 15분 하고 맞먹고요. 중강도 운동 30분이 저강도 운동 1시간 하고 맞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 1시간 하는 거 하고 당구 2시간 치는 거 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당구장 가면 한 2-3시간 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운동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전거를 타면 실내 자전거, 낮은 강도에서 타는 거 저강도, 그 다음에 시속 15km 미만으로 달리는 자전거, 시속 15km 이상이 되는 자전거 이렇게 타면요. 자전거만으로 중, 고강도 운동을 다 할 수 있다. 이래서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요. 이 무릎에 걸리는 부담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걸음을 걸을 때 무릎에 체중의 2.5 내지 2.8 여기서 말하는 무릎이란 건 대퇴골하고 종아리 근육이 만나는 이 무릎 관절입니다. 이 슬관절 덮개뼈라고 그러죠. 덮개뼈 관절은 여기 요거하고는 좀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걸음을 걸을 때 자기 체중 2.5배가 무릎 관절요 아래 위 관절에 이제 걸리는 거죠. 2.5 내지 2.8배. 트레드밀은 좀 적게 걸리고요. 일리프티칼은 그거보다 조금 더 걸리고 힘을 좀 쓰니까 거기에 비해서 자전거 탈 때 보세요. 무릎 관절에 걸리는 힘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것은 무릎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단 무릎이 너무 많이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면 덮개뼈, 무릎뼈라고 그러죠. 무릎뼈하고 허벅지뼈 사이에 있는 그 관절은 무릎이 구부러지면 구부러질수록 아주 강한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전거를 탈 때도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는 것 자체는
그 관절에는 무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페달하고 안장을 길게 해서 다리가 쭉쭉 펴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소 운동, 요 찾기라는 그 챕터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무릎이 안 좋아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허리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허리를 뒤로 젖히는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게 좋고,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요 허리 디스크 손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고를 때 참 잘 골라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내 자전거는 이러하나 밖에 나가서 타는 자전거는 사이클이 있고 MTB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이클보다는 MTB나 도심형 자전거가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이클을 타서 이렇게 경륜하는 분이 언젠가 디스크 손상으로 저한테 한번 왔었는데요. 경륜할 때는 이 몸을 완전히 앞으로 말아서 자전거를 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정확하게 치료를 제대로 못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후로 경륜을 계속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챕터에 보시면요, 그 100년 운동 5장에 보면 내 몸에 맞는 유산소 운동 찾기라는 챕터에 운동을 해도 되나,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 그 다음 유산소 운동 중에 걷기, 뒤로 걷기, 트레드밀 걷기, 달리기, 계단 오르기, 등산, 자전거 타기, 요가, 필라테스, 물속걷기, 수영 등등, 골프, 당구까지, 스트레칭까지 아주 제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운동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저 나름의 시각으로 기술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 나름의 시각이란 게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한 15년간 척추관절 아픈 환자분들과 늘 뵈면서 갖게 된 이 운동, 그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다쳐오신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쓴 내용들입니다.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2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